자, 3번 보시면 제시문 바의 비어진리와 스테커의 관점에서 제시문 4에 나오는 미술작품 남기덕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각각 평가하시오 라고 했는데, 제시문 4는 문학이에요. 문학 작품인데, 문학 작품 이 내용 안에 보면은 미술 작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남기덕이라는 미술 작품이 등장하고, 여기에 이제 문학 작품 안에 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해도 직접 읽어보면은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술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예술의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이론론, 그죠? 이론론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다원론 이렇게 나옵니다. 구조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론은 두 번째 줄 계속 읽어보면 예술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참인 해석이 다수일 수 없으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수일 수 없으며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입장이다. 자, 이론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비어즐리가 나오죠. 그리고 다원론에서는 밑에는 스테커 없나?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예술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발견하여 전달하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한다. 자, 그에 의하면 단 하나의 해석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에 의하면 예술작품의 의미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라는 거죠. 그죠? 작가는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은 그 작품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가는 그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은 그걸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작가는 없다는 거예요. 작품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해석이란 작품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해석자 자신이 그 무언가를 작품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객관적이겠죠. 그죠?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단 하나의 의미만 있고 그것을 해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비어즐리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고, 그는 예술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작품 외부에 있는 것은 그 작품에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작품 외부에 있는 것은 역시 작자도 마찬가지로, 그죠? 작가도 마찬가지로 작품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컨대 이걸 읽어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예컨대 잭과 콩나물을 사회 반영론적 우화로 읽는 것이나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심리학적 우화로 읽는 것을 해석이 아니라 부가라고 하였다. 자, 이처럼 부가는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외부에서 연상되는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즐리는 해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가라는 것, 그죠? 여기 해석과 부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해석은 작품 그대로만 보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상관없이 작품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의미를 보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객관적이고 고정적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유일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작가가 뭐 어렸을 때 불우했대, 이 작품을 지었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대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감안해가지고 뭔가를 평가를 내린다면은 그것은 해석이 아니라 부가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즐리의 내용이 주장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자, 해석의 절대적 고정성을 부인하는 다원론에서는 예술작품의 해석에 대해 비어즐리의 견해가 실상 단순히 예술작품을 발견한 것을 보고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그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석이라고 보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부족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드러난 것만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했고, 다원론자들은 예술작품의 의미는 다양함으로 목적에 따라서 또는 어떤 해석적 배경이나 개념틀을 가지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수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커에 따르면 하나의 예술작품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이게 모두 다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해석으로. 그래서 때로는 역사적 관점으로 작품이 해석되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수용자의 감상 차원 혹은 전체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뭐 다양하게,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건 모두 다 해석이라고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시문 발을 요약할 수 있겠고요. 자, 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은 여러 번 언급된 거죠. 다양한 기출문제에서 언급되는 작품이긴 한데, 이제 작품의 내용이 논지에 따라서
발췌되는 부분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뭐 이 정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한테 읽어줄 필요는 없고요.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연인 관계에 있는데 있는 그 연인들이 있는데요, 그죠? 연인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작품의 영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뿔이라는 어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화제가 될 수 있겠는데 고모 할머니 얘기를 해요. 근데 고모 할머니가 가족들에게서 그죠 소외를 받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슬그머니 손녀의 손을 잡으려 한 고모 할머니를 보고 그 손녀가 나죠. 그죠? 내가 이 고모 할머니의 어떤 나의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래서 잡았던, 깍지를 꼈던 고모 할머니로부터 받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뿌리 이미지와 똑같다는 거죠. 그 손이 굉장히 거치고 그죠? 앙상하면서 이렇게 메어오는 거죠. 그죠? 감싸고 도는 그 이미지가 포도나무 뿌리의 어떤 덩굴과 같은 거죠.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뿌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하루아침에 제자리에 들려 내쫓긴 뿌리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알게 되니까 위안부였다는 건데 갑자기 뿌리 뽑혀서 그죠? 뿌리 뽑혀진 그런 포도나무와 입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포도나무 뿌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갤러리에 전시를 합니다. 근데 그 갤러리에 뿌리를 공중에 매달아놔요. 그래서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그 뿌리, 그래서 흙에서 파헤쳐져 가지고 그죠? 들려 있는 거죠. 그 뿌리는 흙을 갈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 자체가 남기덕이라는 것은 남기덕 할머니, 고모 할머니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은 고모 할머니의 삶을 반영한 거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녀가 그토록 찾던 것은 이 포도나무 뿌리가 흙을 찾듯이 그녀가 찾던 것은 뿌리와 같이 그죠 자신의 존재,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혈연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의 생각은 비어질 리는 어때요? 이론론이죠. 이론론이고 고정적인 해석이 있다는 거고 스테커는 다원론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비어질리에 의하면 작가와 작품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 뿌리가 흙을 갈구한다, 그죠? 떠 있어서 포도나무 뿌리 불쌍하네, 요 정도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죠? 작가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연들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해석하는 거. 포도나무 뿌리 사실 남기덕이란 이름은 실제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의 삶을 반영하고 있어. 작가가 그런 경험을 했대라는 것은 이 비어질리의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부가가 되겠죠. 단순히 그죠. 하지만 스테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시문 파의 어떤 두 가지 관점을 요약을 하시고 그 두 가지 관점 각각에 대해서 나눠 가지고 부가냐 해석이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죠. 자, 그래서 예시답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시문 바에 따르면 예술 작품을 해석할 때 비어질리로 대표되는 이론적인 시각에서는 그리고 작품 외부의 것을 작품에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부가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 의미를 추구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스테커와 같은 다원론적인 시각에서는 보고, 그죠? 이 전부 다 이게 이제 해석이라는 것은 보고에 불과하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약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해요.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거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요약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은 사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사에서는 나는 이전에 그와 함께라고 하면서 뭐 포도나무 뿌리를 운반하면서 고모 할머니를 얘기를 해서 작품의 어떤 뭐랄까 영감을 얻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던 남기덕이라는 예술 작품이 되었고 고모 할머니의 삶을 떠올리고 그죠? 삶을 떠올리고 역사적인 아픔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족들 간의 거죠, 개인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품이죠. 작품 설명이죠. 그냥 단순히 작품 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시문에 나와 있던 그대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비어질리 입장에서 볼 때와 그 다음에
여기 스테커의 관점에서 볼 때 나눠지겠죠. 그래서 비어질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작품 자체의 의미에 주목하기보다는 해석자의 친족에 기반한 혹은 또 역사적인 배경에 기반한 뭐 이런 것들이죠. 작품 외부의 요인을 보고 이제 작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가에 해당하는데, 스테커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뭐 일본군 위안부인 고모 할머니 역사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모 할머니의 어떤 인생, 그죠? 삶을, 그죠?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작품을 볼 때, 그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는 그냥 그 남기덕이라는 작품을 그냥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고모 할머니 이름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해서 이런 관점으로 작품을 보게 되면은 비어질리의 관점에서는 부가고, 그 다음에 스테커의 관점에서는 타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시 답안을 구성하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좋은 답안의 다양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체크를 받아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체크된 여러 가지 밑줄 그어진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도만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뭐 문단의 개수가 달라도 흐름이 달라도, 그죠? 채점 받는 데는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